주말 점심. 부모님 없이 자라와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나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수 씨한테 내조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주신 사랑 보답할게요. 우리 엄마 아빠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그렇게 걱정 많이 하더니 막상 만나보니까 내 말이 맞지? 희정이가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소심한데 군대보다 더 센 군기에 텃세도 심한 간호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었는지 매일 걱정된다니까. 그러게 정수 네가 옆에서 더 잘 챙겨줘야겠다. 희정아, 우린 그런 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부모 그늘 밑에서 살기에도 힘든 세상인데 혼자서 이렇게 이쁘고 바르게 잘 자라줬으니 오히려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인걸.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키워주신 조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 넓은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많이 두렵고 무서웠을 텐데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 어허, 우리 밑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아온 녀석이 희정이 같은 친구를 만난다면 얼마나 큰 힘을 얻겠니? 우리가 늙어서 죽게 되면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일찍 철들고 현명한 희정이가 옆에 있어준다면 믿음직스럽지. 고맙다, 희정아. 그래요, 재수씨. 저희는 재수씨와 가족이 되는 걸 환영하는 사람들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족한 제 동생놈 잘 부탁드리고 말썽 부리면 제가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낼 테니까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부모님 없이 혼자 살면서 솔직히 정말 많이 외로웠거든요.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힘들면 털어놓고 의지도 하고 싶었는데 그럴 사람이 없었으니까 늘 혼자 해왔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화목한 가족이 저한테도 생긴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나 봐요. 이렇게 행복이 넘치는 가족에 저를 끼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참, 재수씨도 이렇게 좋은 날 왜 울고 그래요. 정수 너 재수씨한테 평생 잘해드려라. 행복의 눈물 말고 다른 눈물은 절대 흘리시지 않게 만들라고. 알겠어? 당연하지. 형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럴 거였거든. 학교 선배 병원 개원해서 축하해주러 찾아갔다가 희정이 보자마자 내 여자다. 내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고 얘기했었잖아. 첫눈에 반하고 바로 그 생각까지 들기 쉽지 않다. 뭐? 우리 아들이 저렇게 팔불출인 줄은 몰랐네. 아, 맞다. 희정이가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이 한 명 더 있어. 정우 와이프. 우리 큰며느리인데 예전부터 잡혀있던 수업이 있어서 조금 늦게 참석하게 됐거든. 아마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곧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자. 허허, 큰애기야말로 우리 집의 복덩이지. 시커먼 사내놈들만 있어서 징그러웠는데 어찌나 이쁜지 몰라. 칭찬하면 며칠 밤은 세워야 할 지경이라 마음 단단히 먹고 시작해야 한다니까. 심성도 착하고 얼굴도 이쁘고 하는 짓은 또 어찌나 이쁜지. 처음 보자마자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우하고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있지. 아직도 나는 아들놈보다 우리 큰애기가 아까워 죽겠어. 희정이 잘 챙겨줄 사람이니까 앞으로 의지하고 잘 따르렴. 우와, 정말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니까 빨리 뵙고 싶고 너무 궁금해요. 저는 형제 자매도 없어서 늘 그게 부러웠거든요. 사실 형님 동서관계이긴 하지만 언니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잘 지낼 거예요. 형님도 저 좋아해 주시겠죠? 당연하지. 우리 희정이를 누가 안 좋아할 수 있겠어? 내가 알기론 형수님이랑 희정이랑 동갑일 텐데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친하게 지내면 서로 좋잖아.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수업 끝나자마자 최대한 빨리 출발했는데 주말이라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 상견례 자리인데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도련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하수연이라고 해. 너, 이희정 맞지? 네가 왜 여기 있어? 형수님, 우리 희정이 알아요?
대박. 세상 좁다더니 동갑이니까 아는 사이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진짜였네. 왜 가만히 있어? 네가 말해. 우리가 친구나 될 수 있는 사이였었니?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도련님이랑 결혼하겠다고 여길 앉아있을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 아니, 저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널 헷갈릴 수가 있겠어? 네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해왔었는지 하나하나 말해볼까? 어떻게 네가 감히 네가 내 앞에서 뻔뻔하게 웃는 낯짝을 들이밀면서 나타날 수가 있어. 난 아직도 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치가 떨리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들 앞에 나타날 수가 있냐고. 여보, 진정 좀 해봐.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만 지르면 어떡해. 부모님이랑 정수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 이정채 때문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학창시절을 생각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다시는 살면서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차라리 모르는 사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도련님이랑 결혼하려는 여자가 질 수가 있어? 수연이가 웬만해서 흥분하고 큰 소리 내는 애가 아닌데. 얘 희정아, 우리 수연이랑 알던 사이였니? 수연이가 누굴 착각하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낼 리가 없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보렴. 그래, 희정아, 잘 생각해봐. 소개도 하기 전에 얼굴만 보고 형수님이 괜히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 소담 중학교 2학년 5반 담임 선생님 유소라, 허진영, 손지훈, 박중훈, 이재영, 박시연. 더 말해줄까? 그럼 기억나겠어? 수연아, 저 사실은 제가 방금 거짓말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그때만 생각하면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듯 무서워서 어떻게 제가 수연이를 까먹을 수 있겠어요. 무슨 소리니? 그럼 수연이랑 희정이랑 알던 사이였고 중학교 때 동창이었단 얘기야? 아니, 그런데 무섭다니? 우리 수연이가 왜 무서워? 어머님, 아버님, 저 눈물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주동자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보게 되니 너무 놀라서 흥분하긴 했지만 제 얘기 들으셔야 해요. 도련님과 어떻게 만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뇨.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전 정말 그럴 수 없어요. 안 된다고요. 수연아,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 인생을 언제까지 망칠 거냐고. 어릴 때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네가 만드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도 가만히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잖아. 이제는 날 놔줘도 되잖아. 아직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보지 못하겠어? 꼭 내가 외롭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봐야 만족하겠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날 네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물러야 속이 시원할 건데. 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뻔뻔하게 누구한테 덮어씌워.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은 혼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널 못살게 괴롭혔다고? 야, 이 희정, 너 진짜. 그래, 나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이제 학창시절의 상처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람답게 살아보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나한테는 욕심이니? 수연아, 제발. 중학교 때 그만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으면 됐잖아. 부모 없는 년이라고 입만 열면 무시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려 하면 어차피 부모도 없는데 편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내 팔자를 생각하라면서 매일같이 짓밟았잖아. 날 불쌍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나타날세라 싹부터 잘라내려고 다가오는 사람들까지 때리고 괴롭히고 외딴 섬처럼 늘 혼자 있게 만들어야지만 만족했잖아. 평생을 외롭고 위태롭게 살던 내가 이제야 마음 의지하며 살아도 될 남자가 나타났구나. 이 남자와 결혼하고 그의 가족들과 함께라면 더는 쓸쓸하지 않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수연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난 너한테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는데 왜 계속 나를 못살게 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 마냥 이러냐고. 내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그렇게 싫다면 차라리 날 죽여줘.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나한테도 그게 더 나을 테니까. 이렇게 평생 벗어나지도 못하게 사람 피말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희정아, 너 당장 일어나지 못해? 네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형수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빌어. 그만 울고 당장 일어나라고. 형수, 희정이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외롭게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커온 애한테 부모 없다는 말로 상처 주면서 괴롭히고 왕따 시켰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정수야, 일단 네 형수 말도 좀 들어보고. 여기서 또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건데? 그럼 우리 희정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엄마,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몇 날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혼자 소갈이 했던 애야. 그렇게 마음 여리고 소심한 애가 누굴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야? 엄마도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성격으로 부모님도 없이 이렇게 바르게 커준 것만으로도 너무 대견하고 대단하다고. 그런데 형수 말만 듣고 이제 와서 희정이가 잘못했다는 거야? 남들이 다 희정이를 오해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나는 희정이 편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잖아. 야, 김정수, 너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야? 누가 재수 씨 보고 거짓말했다고 했어?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아무리 자기 여자가 불쌍해서 죽겠어도 형수고 부모님이고 안중에도 없는 게 말이 돼? 상황이 이러면 너라도 더 정신 똑바로 차려서 냉정해져야 할 거 아니야. 나도 그렇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네가 더 흥분해서 난리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형이나 그렇게 해. 형은 냉정하게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되거든. 나는 우리 희정이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애잔하고 잘해주고 싶어서 미치겠어서 잠시라도 이런 오해받게 만들고 싶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남도 아니고 우리 가족이, 내가 믿고 사랑한 가족들이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희정이를 바라보는 게 죽을 듯이 미안하고 너무 싫어서 미치겠다고. 형한테도 내가 늘 얘기해서 알고 있잖아. 희정이는 자기 속 얘기 하나 제대로 못하는 애라고. 그런 애가 왕따 주동자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게다가 어리디 어린 15살 중학교 때 지금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병원이 내 선배 병원이어도 내 덕 보려는 생각 하나도 안 하는 애야. 오히려 아무리 경력은 더 길어도 간호사보단 낮은 계급인 조무사니까 굳은 일 혼자 다 하면서도 불평불만 한 번 낸 적 없다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 가르치고 행사 진행하면서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하는 형수랑 찍소리도 못하고 다니는 희정이랑 누구 말이 맞는지 성격만 봐도 눈치챌 수 있지 않겠어? 형이나 잘잘못 따지기 전에 편들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 도련님, 제가 할 말 다 하고 사람들 가르치면서 수업하고 다니니까 상처도 없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절망과 실패가 있었는지 아시냐고요. 제가 부모 없는 애라면서 왕따를 시켰다고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엄마 혼자 힘들게 저를 키워오시다 중학교 입학하면서 마음 맞는 분과 재혼하셔서 그 누구보다 온전한 가정에 대한 굶주림을 알고 있던 제가요? 어떻게 다 알고 계시면서도 도련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수였어요. 제 이름이 하수연이니까요.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하찮은 이유이지 않아요? 없던 아버지가 학부모 참관 수업이니 상담이니 꼬박꼬박 참석을 하시니까 감사함과 기쁨도 잠시 그게 놀림거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럴 거면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낫지 않냐? 새아빠라니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학교까지 와서 하수아빠라고 인사하면서 다니냐? 이 정도면 하수엄마가 저 남자랑 살고 싶어서 친아빠 죽이고 연기한 거 아니냐? 보험금 노리고 불륜 저지른 거 숨기기 위해서 작업한 거다. 처음부터 새로운 남자 데려오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한동안 고생하는 연기하다가 떼봐서 데려온 거다 등등.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학교에 오시면 대놓고 앞뒤할 것 없이 수근덕거리기 바빴던 무리들 얼굴이 아직도 눈을 감아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그 무리의 대장이 지금 도련님 옆에서 울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이희정이라는 여자였고요. 중학교 이름에 담임 선생님 성함, 무리를 지어 괴롭히던 가해자들의 실명을 다 밝혀도 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여자가 그렇게 당당했다면 왜 처음부터 저를 아는 척 안 하고 모른다고 했을까요? 도련님이야말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 과거를 잊고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시간들을 도련님이 뭔데
도련님이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뭘 겪어왔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부정하시냐고요? 형수, 그게 아니라... 아니, 아깐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수연아, 일단 진정 좀 하자꾸나. 다들 너무 흥분을 했어. 감정을 좀 가라앉혀야 얘기를 하던 오해를 풀던 뭐라도 할 게 아니니? 응? 정수도 지금까지 희정이한테 진심이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마음에도 없는 말이 나왔을 거야. 우리가 수연이 너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지 알면서 가슴 아픈 말 그만하고 울지 말어라. 응? 그래, 수연아. 우리가 널 가족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잖니? 차근차근 얘기하다 보면 다 좋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게다. 정수 저놈도 평소에도 널 얼마나 잘 따랐니? 형수라면 끔뻑 죽던 놈인데 지속은 오죽하겠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예전처럼 강아지처럼 기라면 기고 무릎 꿇으라면 꿇고 머리 박으라면 박을게.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수연아, 제발. 정수야, 희정이가 왜 자기 뺨을 계속 때리니? 어머머머, 희정이 좀 말려라, 빨리. 하수연, 너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도 중학교 때 죽도록 날 괴롭히더니 지금도 나한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는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까지 내가 가해자라고 죄인이라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널 어떻게 이기겠니? 죽을 힘을 다해 벗어나려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도 돼. 넌 그래도 되는 애니까. 네가 몸을 담그고 있는 가족에 나 같은 애가 들어가는 게 얼마나 끔찍했으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날 2번 죽이는 상황을 만들겠어. 그런데 나도 정수 씨랑 날 가족으로 받아들여주려 했던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그냥 인정하고 나쁜 년으로 사라질 순 없어. 내가 결백하다는 건 밝히고 사라져야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죄송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니까. 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라는 증거를 가져와. 그럼 너희 가족들 앞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던지 죽어버리던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어차피 다 거짓뿐인 네 얘기에 증거 따위는 없을 테지만. 정수 씨, 어머님, 아버님, 숨이 안 쉬어져요. 희정아! 엄마, 119 좀 불러줘! 희정이가 쓰러졌어! 어머머, 희정아, 이걸 어쩌면 좋니? 아까부터 위태로워 보였는데 과호흡이 왔나 보네. 어머머, 여보, 빨리 119에 전화해요, 얼른. 그날 밤. 여보, 괜찮아? 이거 캐모마일 티인데 따뜻하게 우린 거니까 마시고 진정 좀 해봐.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다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아니었나 봐. 내가 흥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설명을 잘했더라면 이희정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만들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증거 가져오라고 얘기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으니 결국 어머님, 아버님도 다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지? 아니야, 여보. 재수 씨가, 아니, 그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니까 다들 놀란 건 맞지만 그걸로 당신이 거짓말한 사람이라 생각할 분들은 아니란 거 알잖아. 당신이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 잘 알면서 무뚝뚝한 아들들 때문에 웃음기 하나 없던 집안에 며느리이자 딸 노릇 다 하면서 친부모님처럼 챙겨드려서 이렇게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집안을 만들어줬는데 평생 감사해도 모자란 걸. 어떻게 정수가 결혼하겠다고 처음으로 데려온 여자가 당신한테 그런 짓을 한 여자라니.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내가 과연 모든 사실을 밝히는 게 맞는 걸까? 도련님이 아까 이희정한테 엄청 진심이신 것 같던데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에 드신 눈치고 나랑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 당연히 앞뒤질 필요도 없이 내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희정을 변호해주는 모습을 보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다 지나간 옛날 일인데 나만 과거에 묻어두고 두 눈 딱 감고 참으면 모두들 행복할 텐데. 여보, 진짜
나 어떡하면 좋지? 그냥 차라리 상결례장으로 서둘러 오는 길에 교통사고라도 나서 도착을 안 했더라면. 하수연, 정신 차려. 너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알고 하는 거야? 평생 무슨 일이 있던 네 옆에 있어줄 사람 앞에서 교통사고라니. 다른 사람한텐 못하더라도 나한텐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지켜주던 대신 싸워주던 하지. 아까 당신도 들어서 대충은 눈치챘을 거야. 맞아. 나 중학생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그때 당시 상황은 예상하는 것보다 심했어. 재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모님께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엔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어떻게든 혼자 이겨보려 했었거든. 엄마가 혼자서 날 얼마나 힘들게 키워왔는지 잘 아니까 괜히 새아버지가 내 문제로 다시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까 걱정이 컸나 봐. 담임 선생님께 여러 번 상담을 드렸지만 아까처럼 교묘하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빠져나갔고 결국 그 뒷감당은 다 내 몫이었어. 이희정이랑 그 무리들이 교무실을 다녀오는 날이면 난 체육 창고로 불려가서 두들겨 맞고 다음날 등교 시간까지 갇혀 있어야 했거든. 이희정이 기분이 더 안 좋은 날에는 점심시간 때 풀어주기도 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주지 않았어. 보이는 곳만 때렸고 내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냥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수업 땡땡이 치는 엇나가는 애가 되어버린 거지. 뭐? 그게 진짜야? 그 여자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아니,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내 생각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엄마가 재혼하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몫까지 큰 사랑을 주셨고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새아버지가 생겨 학교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다 참석하면서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시려 노력하셨거든. 이희정은 그게 날 괴롭히고 싶을 정도로 싫었었나 봐. 냄새나는 조부모님이라도 피부치가 낫지 않겠냐며 비위도 좋다고 얘기하고 다녔다면서 유일하게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이 말해줬거든. 그게 당신을 괴롭힌 이유로 가당키나 해? 그건 그냥 자격지심에 못 이겨 무리해서 대장 노릇하면서 힘없는 친구들 짓밟으며 위안 삼은 한심한 행동일 뿐이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자기가 피해자인 척 사람들 앞에서 가증스러운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그런 쇼를 부릴 수가 있지? 진짜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고 끔찍하다. 그런 사람이 정수랑 결혼하려고 우리 부모님까지 모셔서 상견례를 했다니. 당신이 없었으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야. 나도 우리 도련님하고 앞날을 기약할 여자를 만날 생각에 얼마나 설레고 들떴었는데 거기서 걔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까지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내가 아는 이희정은 자기가 한번 목표로 삼고 원하는 건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애야. 아까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아니 당사자인 내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오히려 날 가해자로 몰아가는 거 봤잖아. 당당하게 증거까지 요구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것 같아. 수연아, 내가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 당하는 걸 외면했던 적이 있어. 그 친구가 어느 날 따돌림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는지 몰라. 그때 담임 선생님이 방관했던 사람들도 똑같은 가해자고 아무것도 몰랐던 선생님 자신조차 가해자라며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어서 외면당하는 친구가 없게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지금껏 교편에 서왔어. 그래서인지 당신 얘기를 듣고 그 친구 생각도 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까지 몰라주었던 내가 너무 미안해. 그런데 세상은 나쁜 면도 있는 반면에 좋은 면도 분명히 있어. 나처럼 그때 먼저 손을 내밀어주지 못한 걸 후회하지만 나설 기회가 없던 친구들도 있을 거야.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하고 잘 얘기해서 다시 떠올리기 싫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는 건 어때? 나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꺼낸다 한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직도 학폭을 당한 사람은 그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다 이길 자신이 없어. 용기가 없다고 이희정 그 여자가 아직도 지 세상인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는 걸 가만히 지켜만 볼 거야? 모든 걸 다 알게 된 이상 난 그 꼴 절대 그냥 못 봐.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치졸하고 큰 죄악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예전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은 모든 게 많이 달라졌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내가 방패가 돼서 막아줄게. 그러니까 날 믿고 부딪혀보자. 얼굴이나 신상을 다 공개하기 두렵다면 요즘엔 라디오 사연이나 익명 제보 같이 여러 방법도 많아. 일단 연락하고 지내는 동창하고 조만간 자리 마련해서 같이 만나보자. 알겠어.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미리 말할걸. 언제나 내 편일 사람한테 뭐가 무섭다고 숨기기 바빴는지. 당신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아까 같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용기를 내서 모든 걸 다 밝혀낸다면 어머님, 아버님도, 도련님도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겠지? 그럼 당연하지. 지금도 늦지 않았고 절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는 없어. 알겠지? 수연이 너는 장모님과 장인어른한테 있어서 소중한 딸이고 내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와이프고 우리 가족한테 꼭 필요한 존재야. 오늘은 시간이 늦기도 했고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내일 날 박는 대로 연락해보자. 며칠 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계속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평소에도 몸이 약한 편인데 그날 너무 놀랐었는지 좀처럼 몸이 나아지질 않아서 생각보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기도 했네요. 아유, 나랑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 일을 실제로 겪은 일이 맞는 건지 얼떨떨하고 뭐가 맞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나저나 희정이가 빨리 몸이 회복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네. 병원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원래 말랐던 몸이 더 말라진 것 같네.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말고 건강부터 생각하렴. 우리도 괜히 희정이한테 방해될까 걱정돼도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았었는데 오늘은 정호가 꼭 할 말이 있다면서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사정을 하길래 병문안 삼아 왔단다. 네? 아주버님께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 그러게 나한테도 아무 말 없었는데 상견례장에서 그 난리 친 거 사과라도 하려는 건가? 희정이는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채도 안 하더니 참. 저희 왔어요. 혼자 갑자기 쓰러지더니 나이롱 환자도 입원을 이렇게 오래 시켜주나? 네? 제가 몸이 원래 약해서. 뭐야 형, 사과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 입원해 있는 사람을 봤으면 괜찮냐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하긴 동생 상견례장에서도 그 난리를 부렸는데 기대를 한 내가 바보지. 희정이 안정 필요한 상태니까 시비 걸려고 온 거면 그냥 나가. 도련님, 설마 시비 걸려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을 찾아왔겠어요? 희정아 괜찮니? 그날 얼마나 놀랐으면 쓰러져서 이렇게 며칠 동안 입원까지 해. 나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흥분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데 괜히 쓰러지게 만들었나 싶더라. 수연아. 아니야,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응? 갑자기라니? 내가 말했잖아. 나도 집에서 많이 생각했었다고. 예전에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둘 다 나이도 먹었는데 감정이 앞서 흥분하는 건 그만해야지. 안 그래? 그렇지. 그래 정수야, 형수도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데 너도 발톱 그만 세우고 진정 좀 해라. 형한테 언제까지 싸가지 없게 굴래? 우리가 무뚝뚝한 형제이긴 했어도 서로 싸우고 헐뜯는 사이는 아니었잖아. 부모님도 앞에 계시고 우리도 다 배울 만큼 배워서 나는 선생, 너는 의사까지 된 사람들인데 이성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 어머님, 아버님, 그날 상견례장에서 제대로 된 상황 설명도 없이 난리를 피우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 드려 죄송해요. 괜찮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무슨 일인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어머, 수연아, 실망은 무슨. 놀라긴 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은 했었으니 편하게 말하렴. 그때도 말했지만 뭐가 됐던지 얘기를 해야 다음이란 게 생길 수 있어. 네, 어머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보여드려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요. 이거 같이 보시면 희정이가 제게 요구했던 증거도 그렇고 저희 둘 사이에 있었던 과거가 뭐였는지 바로 아실 거예요.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증거가 있을 리가 없는데 증거라니?
너 설마 끝까지 날 망가뜨리려고 증거까지 조작해온 거야? 이건 진짜 아니잖아. 잠깐만 희정아, 조작된 증거인지 진짜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근데 형이랑 형수님, 이거 하나는 알고 계세요. 가져온 증거가 설령 조작된 거라면 그땐 정말 가족이라도 참지 않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조작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다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겸허히 받아들일 테니 걱정하지 마. 요즘 학폭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연예계에서도 학폭 관련 뉴스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데요. 이를 소재로 한 웹툰과 드라마도 나날이 늘어날 만큼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자, 이번에 소개드릴 사연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폭과 관련된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분노하실 게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학폭에 대해 시원하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를 봤는데 저도 똑같은 경우가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답답하시더라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시절 2학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일찍부터 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힘들게 저를 키워오시다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앞날을 함께 하실 분을 만나게 되었고 제게도 새아버지가 생기게 되었죠.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큰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클 수 있었고 지금도 감사해야 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질투의 이유가 될 수 있더군요. 동창생 중에 조부모님과 함께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친어머니는 물론 새아버지의 사랑까지 받으며 자라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른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를 따돌리는 것까진 참을 수 있었지만 제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오시는 날이 되면 앞뒤할 것 없이 부모님에 대한 모욕스러운 말들까지 서스럼없이 내뱉는 건 기본이었죠. 원래 가해자는 기억을 못해도 피해자는 기억하는 법이죠. 하지만 가해자는 저 하나만 족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못된 소나기에서 노란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와서 제게 사과를 해달라거나 그들을 응징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뻔뻔하게 자기가 했던 짓을 제게 뒤집어 씌우면서까지 의사 와이프로 편하게 살고 싶어 안달난 이희정의 본 모습을 제발 밝혀 가족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2007년도에 소담중학교 재학 중이었던 2학년 동창생 여러분,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후회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뭐라도 좋으니 제보해 주세요. 그래 주신다면 평생을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해하며 살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연자 하수연님께서 보내오신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의 MC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담중학교 동창생 여러분, 본인이 했던 짓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처럼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해줄 목소리를 낼 작은 힘과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제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수연이랑 희정이 너희 둘 얘기라고? 여기 MC인지 뭔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니? 여보,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게 맞는 거죠? 어머님! 이거 다 가짜예요. 수연이 저 못된 기집애가 가족들이 제 편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고요. 방송국이 뭘 알겠어요. 보내면 써져 있는 대로 읽기만 하지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 걔네들이 사실 확인이나 제대로 하겠냐고요. 어머님, 아버님, 더 이상 수연이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가족분들을 어떻게 속여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학생 때부터 저런 아이였다고요. 이제 그만해, 희정아.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넌 참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고작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게 내가 가져온 증거의 끝이라 생각하니? 꼴랑 이까짓 걸로 널 상대할 순 없지. 똑똑히 들어.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챙겨보고 인기 동영상으로 알고리즘까지 타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다녔던 학교와 이름까지 공개했다는 건 수많은 지인들은 물론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내가 학폭의 피해자였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것들을 감수해서라도 네가 반박하지 못할 강력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였어. 방송의 힘이 생각보다 크더라. 내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거든.
많이 늦었겠지만 이렇게라도 사실을 말하겠다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왔는데 한번 만나볼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던 박민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연이와 희정이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교직에서 내려와 집에서 손녀와 TV를 보다 수연이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희정이가 수연이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따돌림을 선동한다는 걸 뻔히 다 알면서 도움의 손길을 여러 번 내밀었는데도 선생으로서 제자의 아픔을 알아주진 못할 망정 학생들에게 차별 없게 대했으니 할 도리를 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손녀를 보면서 수연이가 겪은 일이 우리 손녀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연락 끊긴 지도 오래고 어떻게 사과를 전달할 방법도 없어 수연이가 잘 살길만을 바랬는데 또다시 희정이한테 소가리를 할 상황이 생기다니요. 그 방송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는 수연이한테 말 한마디 걸고 싶어도 희정이랑 같이 다니는 애들 중에 남자애들도 여럿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나서지를 못했어요. 수연이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대신 왕따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희정이 눈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면 수연이 다음 차례는 제가 될지도 몰랐으니까요. 사는 게 바빠 조금씩 잊혀져 가도 가끔씩 학폭에 관련된 드라마나 뉴스를 접하면 수연이가 생각나서 가슴이 늘 답답했어요. 그때 용기를 내지 못한 만큼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수연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연락했는데 오히려 수연이는 너무 고마워해 주더라고요. 저였다면 옛날에 왜 보고만 있었냐면서 미워하고 따졌을 텐데. 그러니까 이정, 아무 잘못도 없이 착하기만 한 우리 수연이 그만 좀 괴롭혀.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예전에 네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는 몰라도 이제 네 시대는 끝났어. 나랑 선생님 둘뿐인 줄 알아? 지금까지 수연이를 아무리 괴롭혀도 네 눈치 보느라 나서지 못했던 게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던 수많은 애들은 물론 네가 돈 뺏고 다녔던 선후배들, 네 친구들한테 맞았던 피해자들까지 너 하나 끌어내리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았으면 적어도 남들이 가진 거 욕심은 내지 말았어야지. 그래 희정아, 너희 담임이자 수십 년간 교직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때 하지 못했던 선생님의 역할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왔다. 내가 그때 널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또한 내 죄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네가 원하는 대로 되게 만들지 않을 생각이야. 나랑 민지를 포함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네가 수연이게 했던 못된 짓들은 사라지지 않는단다. 사과를 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제 수연이의 인생에서 물러나 주렴. 다들 미쳤어. 미친 게 분명하다고. 지금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이 하수연 전현한테 무슨 말을 듣고 와서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러는 거야? 설령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수연을 괴롭혔다 해도 당신들을 괴롭힌 것도 아니고 이미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데?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늘 이런 식이었어. 하수연은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새아버지까지 생기는 마당에 나는 냄새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그마저도 다 크기도 전에 죽어버려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알아? 그럼 다들 날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잘해줘야지. 왜 다 하수연 편을 들어주려는 거냐고. 이정, 그만 좀 해. 폭주해야 되는 너 하나 잡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끝까지 네가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냐? 전국적으로 네 연기에 속아 허우적대는 한심한 놈 만든 것도 모자라서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더한 창피함을 줘야 네 속이 편하겠냐고. 형수님이 우리 가족한테 어떤 사람인지 뻔히 다 알면서도 난 너를 끝까지 믿으려 했어. 적어도 내가 첫눈에 반했던 여자고 지금까지 너한테 진심이었던 나를 위해서라도 편을 들어주고 싶었다고.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냐?
거짓뿐이었던 말들에 가족이었던 형수님이랑 형한테 상처까지 줘가면서 네 옆에 서 있었는데 앞으로 나는 어떡하냐고. 정수 씨, 이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해줄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온 거 후회 많이 했어. 나라고 상견례장에서 수연이를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시끄러워. 더 들을 필요도 없다. 괘씸한 것 같으니 정말로 네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살아왔다면 수연이를 상견례장에서 만났을 때 사과를 했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니? 가증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들까지 속이고 오히려 수연이한테 다 덮어 씌우려 했잖아. 악마의 탈을 쓴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해놓고 뻔뻔하게 증거를 가져오라 마라 우리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 설령 어렸을 때 수연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평생 기억에 남을 못된 짓을 했었대도 정말 뉘우치고 반성을 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었다면 널 용서해줬을 정도로 우리 수연이는 천사 같은 아이야. 내 며느리여서 우리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착한 사람이라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 힘들었다기보다 수연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걸 믿기 싫었고 차라리 거짓말이길 바랬어. 그런데 니까짓게 감히 우리도 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수연이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내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려고 들다니. 널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품으려 했던 내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심해서 당장이라도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뭐하니? 내 가족들이 숨쉬고 있는 이 공간에서 같은 공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은데 빨리 나가줄래?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실망하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에 해주신 따뜻한 말씀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으면서도 어떻게 한순간에 변하실 수가 있어요? 저 아직 안정이 필요한 환자인 거 안 보이세요? 원래 몸이 약해서 곧잘 쓰러지는데 이렇게 저를 대하시다가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틈만 났다 하면 거짓말을 하시는데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네요. 저기 그쪽 몸이 원래부터 약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디 가요? 방송에 사연 나가고 나서 학폭 관련 제보도 많이 들어왔지만 다른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집에서 일하셨었죠. 단골도 꽤 많았는지 새끼 마담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던데 그 자리 지키려면 몸매 관리는 필수라면서 필사적으로 마른 몸매 유지하려고 운동이고 식단이고 미친 듯이 하셨다면서요. 특유의 여리함과 보호 본능으로 여러 남자들한테 돈 뜯어내다 버리고 직원들 액세서리고 가방이고 훔치다가 걸려서 쫓겨나서 고생하다 돈 잘 버는 을사물어 팔자 고치려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따서 취직하신 거잖아요. 이미 소문 퍼질 대로 다 퍼져 있어서 이희정이란 이름만 듣고 그런 제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지던데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제발 약하다는 말 좀 그만해주세요. 제가 비위가 약해서 내숭 떠는 여자들 보면 토가 쏠리거든요. 그쪽 얼굴에 토해버리기 전에 알아서 멈추시죠. 예? 그 소문이 진짜였구나. 술집 자주 가시던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이 얘기해도 내 눈으로 본 건 조무사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뿐이니 그것만 믿자 했는데 도대체 나는 지금까지 누굴 사랑한 거니?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네 손에 놀아나는 날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니? 이정, 너랑 관련된 사람들 싹 다 불러서 너한테 당했던 짓 그대로 돌려줄 수도 있었지만 이 정도만 할게. 이쯤 했으면 네가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 알아차렸을 거라 믿어. 어차피 너한테 사과는 기대도 안 했고 가식적인 사과 받아봤자 뭐가 나아진다고 그걸 갈구하겠어. 차라리 너 같은 애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만이지. 나한텐 끔찍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런 너를 아끼고 진심으로 사랑한 도련님과 시부모님이 그 시간들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는 나랑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앞에서 사라져. 사라져서 죽은 듯이 조용히 살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말꼬리를 잡거나 나타나면 그때 무슨 짓을 할지 나도 모르거든.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까진 가지 말자. 내 남편은 나랑 달라서 지금도 너를 조부모님 곁으로 보내고 싶어 죽겠는데 꼭 참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거든. 협박으로 알아듣던지 알아서 하고 이제 더러웠던 인연 좀 끝내고 각자 갈 길 가자. 꺼지라고 당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누구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흘러 반성하고 후회를 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죄를 덮으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겪었던 크기의 고통을 돌려주지는 못했더라도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었는데 제가 사연을 보낸 걸 시작으로 여러 제보와 전화가 쏟아지더니 결국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까지 나가 전국적으로 희대의 꽃뱀녀, 일진에서 새끼마담까지라는 꼬리표까지 달리게 되어 일하던 병원에서도 잘리고 취직도 못하고 있다네요. 시댁에 놀러가 다 같이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까도 계속 저질렀던 만행들이 나오자 놀란 도련님은 제게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여자한테 눈이 멀어 가족까지 버리고 퐁퐁남이 될 뻔했는데 구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퐁퐁남이 무슨 뜻인지 몰라 검색해보니 문란한 생활을 즐기거나 안 좋은 과거를 청산하려고 결혼을 택한 여자들의 신랑을 일컫는 말이더라고요. 우리 도련님이 그럴 뻔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이 일을 겪고 나서 저희 가족은 더욱 똘똘 뭉치게 되었고 원래도 많이 이뻐해 주셨는데 요즘은 과분하다 싶을 정도로 제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네요. 훗날 만나게 될 동서에게 넘치게 받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